한국인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큰돈 나가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아는 혈당과 혈압,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침 식사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병원비와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소화 흡수 능력이 좋은 아침 공복 식사를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먹는 겁니다.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건강한 동행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대한민국 넘버원 건강 채널이 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가장 위험한 계절이 겨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혈당이 오르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아침 식사 메뉴에 꼭 두부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혈당 관리를 위한 최고의 식품에서 빠지지 않는 게 두부고요.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식단에도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한국인들은 보통 밥을 중심으로 탄수화물을 이용해 배를 채우지만 탄수화물이 결국 혈당을 상승시킵니다. 그렇지만 두부 100g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3g 수준에 불과합니다. 쌀밥의 10분의 1 수준인데요. 그 대신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필수 아미노산은 훨씬 더 많죠. 이거 혈당 잡다가 뱃살까지 잡게 생겼네요. 두부에 탄수화물이 적다는 게 핵심이지만 당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부만 먹어도 좋고 밥 반찬으로 먹어도 좋다는 건데요. 두부에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으니까 기름에 부치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뜨거운 물에 데쳐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소화가 더 잘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풍부하고 깊은 맛을 즐기려면 들기름에 부쳐 먹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데요. 이때 절대로 센 불에 오래 조리하면 안 됩니다. 들기름 다 망가지면서 벤조피렌 같은 발암물질이 생겨서 그런 건데요. 애초에 참기름하고 들기름은 조리용 기름이 아니라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연기가 나면서 기름이 산패되는 발연점이란 게 엄청 낮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래도 만약에 들기름으로 요리를 하셔야겠다면 무조건 약한 불로 하셔야 되고요. 불 위에 오래 두셔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혈당을 올리는 게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오른다고 하네요. 코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혈중 포도당 수치랑 혈압이 올라가고요. 지방이 분해되는 걸 억제하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스트레스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던 건데요. 물론 스트레스라는 게 안 받아야지 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최대한 마음을 열고 사시면 어떨까 싶네요. 조금 전에 혈압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혈압도 겨울에 많이 올라가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유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거든요. 좀 더 정확하게는 혈압이 올라가게 만드는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성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유를 마시고 나면 속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시는 방법을 조금만 바꾸면, 그리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다면 우유는 대부분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건강식품이 되는데요. 다른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우유만 마시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우유가 액체다 보니까 소화기관에 오래 안 머무르고 후다닥 지나가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소장에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속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음식이랑 같이 해서 천천히 먹게 되면 그만큼 소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겠죠. 좀 더 신경을 쓴다면 입안에 5에서 10초 정도 머금고 나서 삼키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우유를 씹어 먹으라고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침이랑 같이 나오는 소화효소를 충분히 섞어줄 수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을 때 국 대신 우유를 한 컵 따라서 조금씩 마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소화가 잘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좋은 게 국에 들어있는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면서
과도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 성분이 우유에 들어있거든요. 밥이랑 우유를 어떻게 같이 먹냐고 기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 추천입니다. 칼슘이랑 마그네슘, 비타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니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이 신경 쓰이시면 저지방 우유도 괜찮습니다. 칼로리가 한 40% 정도 낮더라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안 먹는 게 우유에 물 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유 이름에 소화가 잘 된다거나 락토머시기 이런 글자가 적힌 게 있습니다.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당을 아예 없앤 제품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유는 아침 식사 때 한 잔씩 꼭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위험해지는 3가지 문제 중에서 혈당이랑 혈압까지 나왔네요. 나머지 하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배출에 좋은 양배추는 아침 공복에 식사로 드시면 정말 좋은 건강식품인데요. 저 대학 다닐 때 전철역이나 학교 근처에서 파는 토스트 보면 꼭 들어가는 게 양배추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포만감도 주고 빵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중성지방까지 배출하는 3중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뇌졸중 같은 심혈관 계통 질환이 겨울에 자주 발생하는 이유가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날씨 때문에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데 연말 모임이니 신년 모임이니 설날이니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는 거 먹을 일이 참 많아지거든요. 그 결과가 고스란히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배추가 지방 흡수를 줄인다는 사실을 미국 일리노이대 연구팀에서 밝혀냈거든요. 지혈작용에 꼭 필요한 비타민 K도 하루에 양배추채 한 주먹만 먹으면 대부분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계란 2개 풀어서 양배추채 넣고 후라이팬에 부쳐 먹으면 꽤 그럴싸한 아침 식사가 되는데요. 양배추에는 비타민 A나 비타민 K 같은 지용성 물질도 들어있으니까요. 그냥 양배추만 먹는 것보다는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무쳐 드실 때는 들기름 같은 거 꼭 넣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딱 2가지 재료만 준비하시면 양배추를 냉장고에다가 최대 한 달까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주랑 키친타올인데요. 양배추를 통으로 자르면 심지 부분이 있죠. 거기를 도려내서 소주 묻힌 키친타올을 착 붙인 다음에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소주에 들어있는 수분이랑 당분이 양배추에 스며들어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으니까요. 매일 먹어도 좋은 양배추가 여러분들의 단골 아침 메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입맛이 없지만 가장 잘 챙겨 먹어야 되는 아침 공복 식사에 어떤 음식을 드시면 좋은지 알아봤고요. 겨울철 혈압과 혈당 그리고 중성지방 억제에 도움을 주는 방법도 살펴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부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맞이하시는 모든 날들이 건강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